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오늘 장 끝났어요. 여러분 먼저 광고 먼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카톡방이 없어졌어요. 우리 카톡방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부터가 먼저 뭐 좀 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멘탈? 그러니까 뭐 힘든 멘탈이 왜 힘드냐면 제가 이제 너무나도 오랫동안 끊임없이 달려왔고 또 그 다른 또 지금 다른 영역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제가 뭐 신경도 많이 못 쓰고 있고 또 방학도 방학이지만 방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학 때문에 기세가 꺾인 게 아니라 뭐 그 정도 예상 안 한 거 아닌데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카톡방을 제가 접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카톡방은 원래 유지를 하고 바다권이나 또는 뭐 이런 데서 좀 들어가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버티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장이 제법 많이 다 왔다. 오, 정말 쇼킹적이죠? 근데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예, 어디 가가지고, 리얼티 쌤이 그러는데 바닥 다 왔다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많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 바닥이 다 왔다, 장세가 다 왔다, 이런 말이 마치 이게 애들이 땡깡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완벽하게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다 되어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많이 무너졌고, 더 이상 이제 투매하는 거는 참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기는 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바닥은 아닙니다. 바닥에 많이 근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접한 듯하다. 아다로 거다릅니다. 한 듯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닥에 많이 근접한 듯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리얼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바닥에 다 온 시장일수록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는데 이 징조들에 있어가지고 하락 징조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리얼티 쌤도 또한 어떻게 된다라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리얼티 쌤 방이 조용하다는 얘기인 즉슨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다 이 말인 즉슨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일반인 투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꾸만 까먹는다는 거야. 수업을 들으면 자꾸 우리가 망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서 징조를 그만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더라 이 말인즉슨 뭔지 아세요? 사기가 많이 꺾여서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전쟁에 비유해 볼까요? 전쟁에 비유하면은 분명히 전쟁 나기 전에 장수가 대장군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 우리의 대장군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대장군 이러니까 갑자기 북한 뭐 이렇게 그죠? 예, 우리 대장군 막 이런 거 노래 막 이런 김정은 생각이 나는데 좀 이상하다. 어쨌든 그래서 대장군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기가 꺾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비중을 줄이고 몸을 사리고 다시금 승리하는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투에서는 질 수 있는데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되거든. 근데 요즘은 전투에서 계속해서 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정말로 전쟁이 끝난 거 뭔지 아세요?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크라이나하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죠. 제가 어디가 이길 것 같다고 표현한 거 아세요? 저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다고 초반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죠? 저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다라고 초반부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라고 저는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인구 어디가 더 많아요? 러시아. 국력이 어디가 많아요? 러시아.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크라이나의 국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포기하질 않아요. 끝까지 싸우더라고요. 열심히 이렇게 대통령부터가 안 물러서더라고. 도망 안 가더라고. 이거 무시 못해요. 전쟁은요 이게 무시 못한 겁니다.
아니야 될까 요즘 우크라이나가 많이 좀 압도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러시아가 무기 넣어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기의 어떤 기세가 꺾일까봐 핑계대는 것도 있고 심지어 러시아에선 지금 그 자국민들이 시위하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이제 왜냐면 전쟁에서 지면 그 모든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패전국이 하는 거고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누가 다 떨어지면 이거면 자국민들이 러시아 자국민들이 또 이제 저걸 해가 되거든. 보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투표 잘해야 돼. 투표 잘해야 돼 우리나라도. 자 어쨌든 뭐 이런 시기인데 뭐 갑자기 조금 삼천포로 갔는데 국민성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왜냐? 바로 뭐예요? 사기 증진 자신이 요즘 어떤 곳에 관심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부동산 뉴스는 보는가? 부동산 유튜브는 보는가? 부동산 채팅을 하는가? 리얼티쌤한테 종종 카톡이라도 하는가? 주식시장은 좀 관심 있게 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냥 떠먹여주길 바라고 돈 벌기를 바라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 여러분. 다 대가가 있단 말이지. 자, 한번 뉴스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습니다. 그죠? 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0.75씩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일했던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제 인생의 절반을 지금 투자 인생을 넘게 살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 투자 경험과 제 투자 인생에서 못 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 인생에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잘 듣고 끝까지 잘 들으세요. 리얼티쌤도 이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리얼티쌤도 되게 차분하고 신중하고 시장을 되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쓰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맞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는 끝나지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시장이 오늘 초반에 이 유튜브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내렸고 실제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시장이. 제가 이따가 풀었겠지만 코스피 제가 3,400선부터였죠. 21년도 8월 달부터 해서 무너질 것이다. 완전 상투 꼭대기 딱 얘기했고 그때부터 쭉쭉쭉쭉 무너지면서 2600선까지 무너질 것이다. 그죠? 그 2600에서 상황 보고선 또 얘기하겠다는데 2400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400에서 반등 다시 올라와서 막 올라가는 와중에 사람들이 돈 벌고 말는데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2200이 올 수 있고 더 나가서 순간적으로는 2000선까지도 깰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놔야 된다. 순간적으로. 2000선 하단에서는 이제부터 예의주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2000선 밑에서는 하단에서는 예의주시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여기서 예의주시 본다 해가지고 여기서 베팅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지금 내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분명히 영상 잘 들으셔야 돼요. 2번을 들으시고 3번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유튜브 본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야. 유튜브 한번 클릭한다고 돈 500원 1000원 나가는 거 아니고 돈 몇십원 나가지도 않잖아. 공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2600선에서 2400까지 무너질 것이다. 반등 치더라도 다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는 시장의 기조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지금은 어차피 뭐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학까지도 들어갔었고 방학을 편하게 쉬고 왔고 그쵸? 그리고 오늘 실제로 코스피 마감이 어떻게 되냐면 229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290에서 이제 끝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관심사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번 7월 달에 최저인 2276선을 붕괴하는 것이 다음 주에 또는 다다음 주 안에 길어봐야 2주 안에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시장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장이 하락세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가 나태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러면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사람이 꾸준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 삼성전자 뭐 6만 전자니 뭐니 하는데 결국엔 보십시오. 오늘 최저가 찍었습니다. 역대 최저가 찍었어요. 역대라는 건 좀 그렇고요. 2년 일에 최저가 찍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에 또 이제 삼성전자 뭐 2년 일의 사상 최저점 뭐 이러면서 개인들에게 공포심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버티겠죠. 언제까지 버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엄청 퀄리티 엄청 좀 뭐 정말 유료에서 나올 법한 유료 수업에서 나올 법한 것들을 조금 아주 살짝 풀어볼까요? 언제까지 풀까? 나가 자빠질 때까지. 누가? 당신이. 지금 영상 보는 그대가 어떨 때까지? 손절할 때까지. 3만 원이 올 수도 있어.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올 수도 있다 했지 온다르지 않았어요. 이거는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제가 IMF 때 살아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랬냐면 35년 이래 최고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제 나이가 공개가 됐네요. 최고입니다. 지금 금리 이렇게 인상하는 거가. 돌려 말하면 이렇게 풀어가긴 조금 애매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IMF 때 삼성전자 33,000원, 35,000원이었습니다. 이거 모으지 말란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코스피가 2000선이 순간적으로 붕괴될 때 삼성전자가 46,000원 이런 거를 47,000원 이런 데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상투에서 물린 사람들은 85,000원, 9만원 라인, 8만원에서 85,000원 라인에 많이 물려 있어요. 작년부터. 그쵸? 지금도 미치겠죠? 근데 반토막이 날 거예요, 삼성전자가. 예, 물린 거에 대비. 전 꼭대기라고도 안 했어. 꼭대기는 96,800원 찍었어요. 꼭대기를 안 했어. 여러분들의 계좌가 반토막이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오래라는 거는 1년을 더 횡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장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해요. 니 때문에 장이 안 올라간다고. 원래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 한마디는 되게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났는지 지금도 보면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개인들은 겁나게 대형주를 매입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전기전자이니 삼성전자를 겁나게 물타기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삼성전자가 그만큼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겁나게 개인들은 물타기 하면서 어서 주원들은 펀드는 알아가지고 열심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 강도 이상의 정도로 시장을 내리꽂아야만 이내 바닥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마저도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마저도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마저도 만세가 불러질 정도가 돼야만 바닥이 온다는 거예요. 아, 쌤 그러면 저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아니라 수업 들은 분들 그래서 왜 채팅방에서 잠수타니 나중에 바닥 찍고 올라갈 때 그때 가면 어떡하려고 개인톡으로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개인톡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잘하세요. 저 좀 많이 삐졌어요. 예? 정말이요. 장이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요 1년 만에 2더블 3더블은 쭉쭉쭉 그냥 갑니다. 심한 건 10배도 터져요. 1년 만에 투자금 대비. 예. 경험해 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이 바닥 오면 여기서 내가 바닥 갔다가 막 떠벌릴 것 같아요? 떠벌려요. 떠벌려요, 여러분. 이 구독 얼마 안 해. 영상 조회수 보면 한 130? 잘 나와, 막 뭐 이러는데, 또 떠벌려, 또 내가 또 이제. 또 마음이 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야! 막 이러면서 너네 또 똑바로 안 하니? 뭐 이러다가도, 에휴, 또.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뭐 리얼티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는 사람, 알려지기도 좀 알려지고, 뭐 사람들이 이제 팬들도 많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말은 이렇게 해도 또 마음이 또, 그쵸? 리얼티 쌤이 또 그렇지 못해. 예. 그러니까 연락이라도 좀 해라. 개인톡이라도. 아유, 쌤 잘 보고 있어요라고. 아유, 진짜. 그렇게 연락 오면 내가 미워하겠니? 안 미워해요. 자, 금리 한번 볼게요. 금리 공포에 서울 아파트 꽁꽁. 자,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이 움직여진다라고 주장했던 전문가들이 몇몇 없었어요. 그쵸? 금리가 인상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부동산이 흔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한 사람이 몇몇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 이동훈님께서 그때 당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인상된다는데도 다들 부동산이 괜찮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럼 거시경제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래서 이동훈이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쌤 이거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전문가들 다 이 얘기하니까 쌤 제가 미쳐버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된 것인가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요. 세상이 미쳐서 그렇습니다. 원래가 장이요. 여러분 절정일 때는요. 세상이 다 미쳐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이클이 또 올까 안 올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2번 더 와. 내려갔다 올랐다 또 와.
여러분들 환갑잔치 하기 전에 또 와. 한 번 더 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응? 까먹어. 자꾸 까먹어.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투자 인생을 살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배운 사람이어서 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 수급 지수가 80선 붕괴했다. 그래서 수급 지수 서울 아파트가 79.5, 약 3년 3개월 만에 70선에 진입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 값이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면서 쭉쭉쭉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글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끝에 것만 읽어드려도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서 뭔가 제 말이 뭐 맞을 겁니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동안 말했던 거, 지난 1년 동안 말했던 거, 그리고 뭐 올 초부터 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검증되는 거를 피드백,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는 거지, 뭐 지금 또 어떻게 될 거예요. 뭐 뭔 의미 있어. 다 작살났는데, 다 박살났잖아, 지금. 그죠? 말을 들어 먹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아유, 참.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것들은 뭐냐면 부동산들 중에서 지방 아파트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지금 기조가 너무나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기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볼 건 아니거든. 사실은 경기도 경기인데 경기가 그렇게 안 타는 곳도 있고,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기에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나도 뉴스에서 매스컴 가지고 막 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갖다 때려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세금 부분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걷고는 이렇게 저건 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조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부터 해가지고 코로나가 두드려 맞으면서 세금은 다 썼고, 그쵸? 대책 없이 다 써놨고,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고, 나라에선 곳간이 비었어요. 여러분 요즘 일 안 하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일 많이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요즘 자꾸. 왜? 6개월이라고선 3개월 쉬면 실업급여 받거든. 제가 알기로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고 또 6개월이라고 3개월 쉬고 뭐 이래. 그 모아가지고 또 여행 다니고 이래. 놀러 가고. 아휴. 이게 그러면 없었을까, 있었을까? 있었어. 이것도 역산 반복이야. IMF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어. 그땐 더 많이 못했어. 에휴, 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2290선 이렇게 됐다. 다우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무너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많이 무너졌거든요, 지금. 근데 다우 지수랑 나스닥, S&P, 그 다음에 일본, 이런데 이제 일본은 잘 견디고 있어요. 그래도 벌어둔 게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고요. 환율은 1,400원 넘어갔다고 요즘 뉴스에서 어제부터 도배가 나오고 있죠. 환율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환율은 이 정도까지 좀 가파르게 빨리 올라오는 거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저는 한 1,5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까딱하면 더 올라가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좀 조심스럽게 두렵게 듭니다. 그래서 1,5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는데,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역시나. 그래서 시장은요, 함부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를 봤다 이러면 그거에 맞게끔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주식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추천주도 던져주고 이런데, 제가 9월 달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죠? 9월 초에? 비중을 어떻게 해라, 매우 조금만 해라 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죠. 그쵸? 9월 달에는 비중을 아주 조금만 하세요. 아주 조금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장이 어때요? 요즘에 9월 달 들어와서 난리가 났죠. 그죠? 8월 말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쵸? 8월 말에 조금만 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9월 달에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장세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들어가면서 원래는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요. 유튜브라도 좀 일단은 좀 챙겨보는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래요. 예. 뭐 내가 뭐 맞췄다 못 맞췄다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그거야 뭐 솔직히 뭐 차트 가려놓고서 하면 해. 귀신같이 잘 맞출 수 있어. 그건 저한테 뭐 별 큰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큰 손실이 나면 안 되고, 돈 벌 때는 잘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 찍고 올라갈 때가 문제야. 이제 그때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복수 못 해요. 계좌에 까면 나중에 돈이 없습니다. 조금 벌었어요. 나는 남들만큼 수익을 못 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투자에 있어가 참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뤘고 부동산에 대해서 잠깐 다뤘고 코스피 무너진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코스피는 앞으로도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은 지금 물타기를 하지 마셔라. 그냥 현금 들고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은 내가 삐져서 없앴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리얼티 팬클럽 우리 클럽 분들이나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 유튜브 열심히 듣고 있죠? 예, 계속 들으시고요. 언젠간 또 만들면 필명 예. 그때 다시 들어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 뵙고 예? 그때 필명 그대로 다시 들어오면 내가 다시 만들면 예. 제가 만약 카톡방을 만든다 그럼 왜 만들까? 왜 만들까 그때는? 응? 뭔가 그치? 그렇지. 왜 만들겠어? 지금은 장이 이러니까 그래 쉬어. 그래 다들 쉬자.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연락대는 해라 진짜. 겁나 지금 몇몇 사람 좀 화났다. 지금 선배들이 지금 다 배웠다 이거지. 다 배운 거 같지 진짜.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뭐 목소리 들으니까 즐겁죠? 저는 여러분들 목소리 듣고 싶고 여러분들 뵙고 싶고 이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하고요 배우는 제자가 있어요. 스파크가 튀었어. 누가 더 상처받을까? 누가 더 상처받을까? 어느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제자들이 상처도 많이 입는다고. 제자들이 상처를 많이 입는데 아니야. 그건 돈 받는 교사니까 그런 거야. 돈 받는 사람이니까. 선생이 아니라 교사라서 그런 거야.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선생은 진심으로 이 사람 잘 되길 바라면서 정말 애정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생의 상처가 겁나 커요. 그래서 제자 양육 같은 거 정말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느 한 분야든 여러분들이 선생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 정말 100번 이해할 것 같아. 예, 정말 상처가 커. 그래서 이게 힘들어. 저는 이게 성향이 가르쳐주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그러다가 뒤통수 맞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뭐 또 뒤통수는 아니지만 지금 지금 뒤통수는 아니잖아. 좀 이런 식으로 좀 소홀하고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는 거야 내가. 아파. 이러면서 막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유튜브 보면서 견뎌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 코스피 특히 코스닥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개인들 많이 지금 손실이 클 겁니다. 절대로 시장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댓글로 뭐 또는 뭐 상담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올려놓으면 또 보고선 제가 또 글 올려주던가 하도록 할게요. 제 전화번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해가지고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진행을 하던가 뭐 그렇게 하도록 아니면 뭐 방법 있겠지 뭐 이메일도 알려줬으니까 이메일로 하던가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바빠서 유튜브를 자주 못해요. 근데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 시장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리얼티였습니다.